과거 일본은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신들의 일본 전투기로 독도 인근 상공까지 침법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용기로 우라나라 동해를 휘젓고 다니며 마치 자신들의 안방인양 유효자적하며 비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한국의 전투기들은 긴급발진해 다른 나라들의 비행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전술을 펼쳐왔지만 이때 주변국을 대응할 시간은 고작 30분이 안 되며 기종에 따라서는 10분도 안 되는 제공시간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투기가 갖고 있는 비행시간의 한계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투기들은 한반도 전역을 작전 반경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반쪽짜리 임무밖에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도가 2019년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최대 이륙 중량보다 최대 비행 중량이 더 큽니다. 이 말은 항공기가 이륙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추력과 연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전투기들은 이륙과 작전 반경 확장을 위해 폭장량을 줄이게 됩니다. 전투기의 폭장량은 전투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공시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전투기 구입수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공중급유기가 있다면 무장을 최대한 장착하고 연료를 적게 주유해서 최대 이륙 중량에 맞추고 이륙 후 공중구비를 받아서 작전 반경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즉, 공중급 유무에 따라 전투기 공격력이 기존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공중급유기는 단순히 전투기에 기름만 넣어주는 항공기가 아니란 뜻입니다. 공중급유기를 사용할 때의 이러한 이점은 항공모함에서의 이륙에서 더더욱 두드러집니다. 짧은 활주로 길이 때문에 항공모함에서는 이륙 가능한 중량이 더 줄어듭니다.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를 사용한다고 해도 짧은 거리에서 이륙해야 하는 함재기 특성상 폭장량을 최대로 장착하고 애프터 버너를 사용해 이륙이 가능한 정도로만 연료를 주유합니다. 이렇게 전투기 이륙 후에 공중급유를 받으면 폭장량과 작전 반경 확장이 가능해져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원을 전투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공중급유기는 항공기의 전투력을 배 이상 열려주는 역할로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다른 사업의 후순위에 밀리고 반대 여론으로 공중급유기 사업은 무산되기 일쑤였는데요. 이처럼 현대전장에서 공중급유기의 역할은 다른 전략자산처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왔음에도 공중급유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기 때문에 한동안 도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도나 이어독은 한반도 끝쪽에서의 전투기 채공시간은 참혹하리 많지 짧은 작전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공군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채공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공중급유기 사업이 도입되면서 한국의 항공전투력은 더 강력해졌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국들은 공중급유기로 공군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나라 일본은 공중급유기 KC-767 사기와 KC-130H2기를 보유하고 있고 최신 급유기인 KC-46 10기를 추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18기의 공중급유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 한 대의 공중급유기도 보유하지 못하면서 주변국들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도 잠시 머물러가는 수준의 작전밖에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줄 탑 공중급유기 KC-330이 장렬화됐습니다. 이로써 독도와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 방공 10개월대역, 카디즈 전역에서 우리 전투기들이 더욱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 KC-330은 전폭 60.3m, 전장 58.8m, 전고 17.4m로 최대 속도가 마하 0.86에 이릅니다. 최대 순항고도 12,600m, 최대 항속거리 15,320km, 최대 연료 탑재량 24만 5천 파운드, 약 11.1톤의 항공유를 싣고 다니며 우리 대한민국 전투기들의 원활한 작전을 도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18년 11월 첫 1호기가 국내에 들어왔고 2019년 4월 2호기, 8월 3호기, 12월 4호기가 추가로 도입됐습니다.
2020년 7월부터 4대 모두 작전에 투입 중인데 공중급류 포드는 날개 양쪽 엔진 자리에 각 한 개씩 2개 프로브 방식 급유 포인트와 동체 중앙 후부에 설치된 풀라인 동 방식의 급유 기능까지 총 3개의 공중급유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 기체의 급유 방식을 가리지 않는 급유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공중급유기 전력화로 우리 공군의 작전 반경이 크게 늘면서 공군의 주력인 F-15K와 KF-16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아서 작전 가능 시간이 금요일에당 1시간씩 늘어났습니다. 과거 F-15K 전투기는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만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 정도만 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공중급유기 KC-330은 F-15K 전투기의 경우 10여 대 KF-16 전투기는 20여 배까지 급유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이로써 한국군 방공 10개월 구역을 무단 침입한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각종 오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공중급유기 KC-330에 백초자리를 뜻하는 시그너스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공군은 KC-334대를 도입하며 260의 공중급유 비행대대를 창설했으며 총 1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중급유기는 각종 군용기의 함속거리를 연장해 작전 행동 반경을 늘리는 특수목적 군용기입니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공중급유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의 약 30개 국가에서 운용 중에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비해 국토 면적이 작거나 공군력 규모가 유사한 이스라엘, 터키,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투기 행동 반경 및 채공시간 증가, 수번 사업으로 삼고 1996년부터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KCX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번번이 우선순위에 밀려 추진이 불이됐던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2015년 6월 30일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종을 결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미국 보잉사의 KC-46과 에어버스의 A330MRTT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국방부는 평가 끝에 공중급유 능력뿐만 아니라 수속 능력도 탁월한 에어버스 A330 MRTT 기종을 선정하게 됩니다. 공군은 KC-330 공중급유기가 국제평화 유지 활동이나 해외에서 지난 재해 발생 시 고립된 우리 국민을 수송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KC-330은 공중급유기이지만 30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중급유의 역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항속거리를 늘리기 위한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1923년 6월 27일 미 육군 항공단 소속 2대 DH-4B 보격기가 연료 탱크에 연료호스를 장착해 비행 중인 다른 항공기에 연료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이 기술을 이용해 3대 DH-4B 보격기가 9차례의 공중급유 후 37시간 동안 비행하는 기록을 수립합니다. 처음 미국에서 개발된 공중급유 기술은 이후 유럽으로도 퍼져나갔고 각국에서도 비행 실험을 통해 공중급유에 성공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공중급유는 동서냉전이 시작되면서부터 본격화됐는데요. 특히 미 공군은 연료 소모가 많은 제트기를 군용기로 주로 사용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없던 상황에서 전략폭격기가 유일한 핵 공격 수단이었기 때문에 공중급유 기술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미군은 소련의 핵 선제 공격을 가한다는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략 폭격기들이 상시 초계 비행을 해야 했고 목표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항상 연료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미군은 B-29 폭격기에 공중급유 장비를 장착해 KB-29N 공중급유기 80대를 전력화했고 1957년에는 보잉 707 여객기를 개조해 공중급유 전용기인 KC-135를 실전 배치합니다. 공중급유기가 등장하면서 항공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략 폭격기는 공중급유를 통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공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전투기도 공중전에서 연료를 다 사용해 무장이 남아있어도 기지로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중에서 연료를 보급받으면서 작전 시간 증대로 연료의 제약 없이 최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전에서 공중급유기의 활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1999년 코소보 내전 당시 나토군이 세르비아를 상대로 펼친 얼라이드 포스 작전입니다. 당시 미군을 포함한 8개국은 200여 대의 공중급유기를 세르비아 공습에 투입했습니다. 공중급유기들은 무려 15개 이상의 공중급유 지점을 두고 나토군의 항공작전을 지원해 작전 성공에 크게 기여하게 되면서 전 세계는 공중급유기를 단순히 하늘을 떠다니는 주유소가 아닌 전략 저상급의 효율성을 갖는 무기체계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공중급유 방식은 프로브 앤 드로그와 플라잉 붐으로 구분합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유기의 금리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과 같은 드로그를 장착해 공중급유를 실시합니다. 반면 급유를 받는 기체는 프로브를 장착하고 이를 드로그에 결합해 급유를 받습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은 급유 체계가 간단해 전용 공중급유기를 개발하지 않고 수송기 개조만으로 공중급유를 실시할 수 있고 악천후 상황에서 복수의 항공기에 동시에 급유할 수 있으며 소형기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드 형식을 사용하면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유도 할 수 있으며 항공기 제작 후에도 급유체계 추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반면 플라잉 붐 방식은 급유기에 긴 급유붐을 장착해 피급유기의 수유구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브 앤 드로그와 달리 급유붐을 장착한 전용 급유기가 필요하며 피급유기도 항공기 설계 때부터 수유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공군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과 달리 단시간에 많은 연료를 급유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는 플라잉 붐과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 모두 사용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하는 KF-16과 F-15K의 경우 원형이 공군용 전투기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방식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중급유기에 장착된 플라잉 붐은 분당 최대 1200갤런의 항공유를 전투기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1200갤런은 4542리터로 중형차 80여 대를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현재 한국이 개발하는 전투기들은 모두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개량하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한국형 전투기들은 더욱 뛰어난 전투력을 갖게 되는데요. 지난해 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FA-50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위해 영국의 코밤 미션 시스템의 공중급유 기능 도입 결정. 코밤 미션 시스템은 전 세계 방위 업체에 2,000개 이상 급유 시스템을 납품한 공중급유 솔루션 업체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계약으로 코밤 미션 시스템으로부터 공대공급유 프로브 솔루션을 제공받게 됩니다. 코밤 미션 시스템은 FA-50 전투기의 공중급유 장비, 시스템 통합 기능, 전체 서비스를 관리, 수행하는 전담팀도 지원. FA-50은 빠른 속도와 우수한 성능을 갖춘 다목적 전투기임에도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이 최대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량으로 인해 이런 단점이 해결되면서 FA-50 가치는 더욱 올라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KF-X는 이제 시제품의 조립을 완료했고 한국 영공 감시 임무에 도움이 되는 연료 수신 장치를 장착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공군이 유럽 에어버스사의 공중급유기 KC-330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국내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들이 두 종류의 공중급유 방식이 혼재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최신의 전투기가 있어도 독도나 이어도의 제공시간 부족으로 항상 아쉬움이 많은 작전을 구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독도 영공 침범 같은 어이없는 일을 자행할 때 한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의 영공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과거